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찬훈입니다. 저는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일하지만 원래 로스쿨에서 인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임기 3년을 마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권위원 자격보다는 잠시 교수라는 위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권위가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 교육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변호사로서 인권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했고, 또 학교에서 인권을 연구했고, 2번의 인권위 공직을 통해서 여러 인권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누군가로부터 인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짧은 시간 내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권이란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인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의 이 2번의 강의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 강의는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는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부터 조금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극적 자유를 말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의 의미로서의 인권의 의미입니다. 누구나 하는 말처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권이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누구나, 즉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성별의 차이도, 노소의 차이도, 피부색의 차이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인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가 어떻게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되었을까요? 그것은 국가와 개인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규정 하나하나의 권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요구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서양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권은 처음엔 왕과 귀족의 대립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곧 대헌장이죠. 1215년의 일입니다. 교회도 한때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권력은 국가 권력과 연합해서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근대에 들어오면 권력은 국가로 모아졌고 개인은 국가에 대항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것이죠. 프랑스 인권선언은 개인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얻어낸 권리문서입니다. 현대에 들어오면 이런 인권은 대부분 헌법이라는 최고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소극적 자유의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헌법 제1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우리의 모든 인권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권을 국가는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국가라는 정치적 결사체를 만든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 조직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이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극적 자유로서의 인권은 국가의 소극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의 삶에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지요. 신체의 자유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란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장됩니다.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신체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국가로부터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가가 고문하지 않으면 보장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국가가 젊은이들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요,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머리가 긴 사람들을 단속했습니다. 여자들 치마가 짧다고 단속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요. 국가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 행위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사상의 자유를 말해볼까요? 그걸 보장하는 방법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됩니다. 학문의 자유는 어떨까요? 그거 보장하는 방법은 국가가 어떤 연구를 하든 간섭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소극적 자유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존 레논이라는 가수가 생각이 납니다. 위대한 보컬 사운드 비틀즈를 낳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나온 노래이지요.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노래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올림픽 행사에 나오다니. 이 노래가 굉장히 이념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 노래는요, 금지곡이 됩니다. 이 노래는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반전 노래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가사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magine there i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하랍니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노래한 것입니다. 국가가 없다고 상상하라고 합니다. Imagine there is no countries. 국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국가여 제발 날 그냥 놔두라는 말입니다. 소유제도가 없다고 상상하라고 합니다. Imagine no possessions.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만든 온갖 법률과 제도를 부정하는 말이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매진이죠. 우리 상상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래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권 보장이지요. 소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조직체 속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으로서의 삶,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년회 가셔서 애국가를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만일 그럴 때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송년회에 와서까지 애국가를 불러야 하나? 여러분은 혹시 금서나 금지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가가 법을 이유로 이런 것을 강요했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칫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을 금서로 지정해서 여러분들의 책장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내 삶을 방해하는가? 소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바로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그냥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개인적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소극적 자유를 설명할 때 저는 19세기 미국의 사회 철학자인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에서 쓴 이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삶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는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소극적 자유란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from state,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의 첫 번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나 스스로를 통치하겠다. 나는 인간의 원래 고향인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즉, 나는 자유, 자치, 자연의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나의 권리이니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국가는 가급적 그런 삶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1강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